자, 반갑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구독자님들, 장선생입니다. 자, 오늘 지금 오전 11시 24분경으로 지금 녹화를 시작을 했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하락을 해서 지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제가 왜 2% 하락을 양호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업종 지수 보시면은 코스피 지금 개파락해서 거의 3% 빠지고 있죠. 자, 그다음에 코스닥도 보시면은 거의 3% 빠지고 있습니다. 자, 지수가 3% 빠지는데 포스코가 2점대 초반으로 빠지고 있는 거는 지수 대비는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빠지고 있냐면 전일 미국장이 굉장히 좀 많이 빠졌어요.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 자,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이 3% 뺐고요. 필라델피아 6% 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엔비디아가 8% 가까이 빠졌습니다. 실적 이슈 때문에 좀 빠졌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 포스코홀딩스는 아주 잘 버티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포스코가 투심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면은 조금 주춤하더라도 지수보다 더 빠지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점,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영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와, 구독자분들께서 이 좋아요를 너무나도 잘 눌러주셔가지고 오늘은 300개까지만, 이거 뭔가 챌린지가 된 것 같아요. 뭔가 도전이 된 것 같은데 오늘은 300개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영상 바로 시작하기 전에 짧게 공지를 드리고 가자면, 제가 어제랑 엊그제부터 시작을 했었던 데일리 급등주 발송 서비스, 무료 서비스 요거 있잖아요. 이거 서비스 신청자가 지금 이틀 사이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말까지만 신청을 받고 시작을 할 건데, 이게 신청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인원 제한을 둬야 될까? 약간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야 신청하신 사람이 많으면 좋긴 하죠. 좋긴 한데 이게 너무 또 많아지면은 저도 좀 부담스러워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까지 받아보고, 그리고 주말에 뭐 인원 제한을 한다던가 뭐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고려를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정도 이 몇 분께만 테스트 겸해서 발송 서비스 시행을 해봤는데, 이틀에 딱 이렇게 두 종목만 발송을 드렸거든요. 26일에 하나, 27일에 어제 하나. 이틀 딱 두 종목만 해서 수익이 조금 났어요. 용돈 좀 벌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없죠. 오늘 안 보냈죠. 어제 미국장이 엄청 빠졌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엄청 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국장에서도 회피 심리가 세겠죠. 그래서 오늘은 쉬어가는 날로 해서 추천주는 없었습니다. 이런 날에는 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매일매일 막 급등주를 찾아서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 봐가면서 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죠. 오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제가 딱 자료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 자, 지금 오랜만에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를 같이 보면서 향후 우리가 포스코를 언제까지 들고 갈지,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해드릴게요. 자, 일단 리포트 내용을 제가 캡처를 따로 해왔습니다. 리포트가 너무 길어서 중요한 포인트만 좀 캡처를 해왔는데, 하나씩 보면, 자, 지금 이 리포트 속에서도 사실 철강이랑 2차전지 사업 지금 단기간 모멘텀이 있고 구조적인 한계는 있는 상태다.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 보니까 중국 철강 업황 부진의 장기화가 지속이 되고 있고, 미국의 관세 리스크도 있고, 2차전지 산업 내에 이 공급이나 재고 과잉 리스크도 있다. 근데 단 하나의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 반덤핑 관세가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강 자체는 사실 중국 철강 업황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줄국에 있는 열연 가격이 올라야 포스코의 열연 가격도 같이 오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부동산이 조금 주춤하게 되니까 회복이 좀 지연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는 완만한 감산 정책, 이런 모멘텀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에 펀더멘탈 개선 신호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자, 그래도 그나마 감산은 느리게 진행 중이긴 합니다. 감산이 된다는 거, 물량을 줄인다는 것은 재고가 줄어든다는 거죠. 재고가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수요 공급 개념에서 공급이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또 최근에 이야기가 나온 게 뭐예요? 미국 철강 관세, 간접 리스크가 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 25% 관세 부과의 타격은 조금 미미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면 포스코랑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수출 비중이 2, 3%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비중은 어디로 가냐?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이제 동남아랑 유럽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일본도 조금 가긴 해요. 자, 요쪽으로 수출이 많이 가기 때문에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인 타격은 조금 적지만 간접적인 영향이 조금 있다. 이게 어떤 건지 보니까 경쟁국 물량의 아시아 유입으로 인한 공급 과잉. 이거 뭐예요? 중국 물량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동차랑 가전 쪽으로도 관세가 부과가 되게 되면 고객사의 수요 둔화가 우려된다. 왜냐?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게 되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수요가 조금 위축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가 중요한 거냐면은 중국산 후판 반덤핑 예비 판정 요쪽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예비 판정이 지금 27.9에서 38% 정도의 잠정 관세 때문에 중국산 가격 경쟁력이 상실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후판을 보게 되면은 국내 후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어떻습니까? 90만 원대 초로 포진이 되어 있죠, 톤당. 자,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75만 원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7.9%에서 38% 정도 잠정 관세가 부과가 되게 되면은 여기에서 한 30% 정도 관세가 플러스 추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상 국내 후판이랑 가격 경쟁력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나라 후판 가격이 더 싸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후판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결국에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차라리 이제 국내 후판을 쓰자. 왜? 중국 거를 쓰게 된다면은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물류 비용도 가중이 되게 되는데 그럴 바에는 국내 우판을 쓰겠다라는 이러한 심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결국 국내 후판가가 당연히 상승하게 되고 출하량도 증가하게 되겠죠. 중국 캐파를 뺏어오게 되니까 당연히 출하량도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리포트에서는 적정 주가를 36만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그대로 매수로 유지를 하고요. 왜 그렇게 했냐를 보니까 결국에는 중국 열연 가격 반등 없이는 철강 장기 회복이 어렵다라는 근거로 지금 적정 주가를 조금 하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부터 회복이 될 건데에 대한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강에도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 바닥을 지난 것처럼 보였었던 해에는 당해년도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승 반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14년도, 그 다음에 16년도, 그 다음에 21년도, 그리고 나서 25년도라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적 추정치가 반등을 하던 때, 그 다음에 반등하던 때, 21년도에도 반등하던 때, 그 다음에 25년도도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실적 반등이 나타나던 때를 보니까 밑에 열연처럼 열연 가격이 그때마다 조금씩 반등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16년도 반등해주고 21년도 때도 반등을 해주고 이제 2025년도에도 반등을 조금씩 해줄 각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기를 미루어 봤을 때 포스코의 철강 밸류 지금부터 조금 다시 측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철강만 보고 투자하는 건 또 아니죠. 지금 2차 전지에 포스코의 리튬 사업 생산량과 영업이익 매출치를 추정한 데이터로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이 생산 캐패시티가 뭡니까? 생산 가능한 여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025년에는 8만 톤, 2016년에 9.3만 톤, 9.3만 톤, 해가 갈수록 17.3만 톤 이렇게 증가를 해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왼쪽에 나와 있는 브라인이랑 하드락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거 뭡니까? 염수 리튬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드락은 뭡니까? 정광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세세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거 합산치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표시를 해왔어요. 자, 보니까 지금 리튬의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는 8만 톤입니다. 25년도 때. 근데 생산량은 4.9만 톤이죠. 이거 왜 그런 거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작년 하반기 때 염수 리튬 개방을 해서 준공 완료하고 나서 생산 들어간데 여러분들 100%의 바로 생산 능력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1년의 시간을 거쳐서 이 램프업 기간이 부여가 된다는 거죠. 점진적으로 생산량을 늘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3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100% 이런 식으로 1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25년에 생산 능력이 8만 톤인데 2026년도 때는 9만 톤으로 늘어나면서 생산 능력도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뛰죠. 자, 그 다음에 또 올라옵니다. 이게 램프업 기간이 부여가 돼서 점진적으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똑같이 2028년도 때도 생산 능력이 늘어나면서 바로 17만 톤을 채워주는 게 아니죠. 램프업 기간이 부여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러한 기간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다 말씀드렸죠. IR 분야를 통화하면서. 자, 그래서 생산 능력과 생산량은 올라와. 그래, 다 좋아. 그러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매출액. 자, 리튬의 매출액 점진적으로 올라오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생산 능력이 뛰기 시작하는 해부터 영업이익도 올라갑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뛰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계속 중요한 거 강조해서 죄송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업이익률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그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나느냐를 우리는 카운팅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2025년 6년 때는 적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적자폭을 많이 회복을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시장에서 환장하는 때는 언제냐면 적자에서 흑자로 개선을 할 때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2027년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4.8포인트 하던 영업이익률이 플러스 7.5포인트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2028년도 때는 영업이익률이 18%, 1000억을 팔면 180억이 남는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2029년도 때는 31%까지 올라갑니다. 1000억 팔면은 310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소재 기업에서 31% 남는 거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간으로 볼수록 계속해서 리튬에 대한 사업에 영향력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수산화 리튬 가격도 지금은 톤당 $10,000인데 점진적으로 시세가 올라가면서 2029년도까지는 17,000달러까지 총 70%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26년도부터 주가가 반응할 거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27년도 때 영업이익률이 흑자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게 26년도에서 27년도로 넘어갈 때입니다. 그럼 26년 중간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돈을 미리 사둘 거란 말이죠. 그래서 26년도 때 주가가 반응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단기간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있지만서도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철강 반등해주고 있고, 리튬도 25, 6년도를 거쳐서 27년도 때는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뷰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당연히 지금부터 관심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한 시장의 센티먼트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보여드렸었던 거 뭡니까? 2차전지 소재 업종 합산 매출액이 25년도부터 올라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봐서라도 우리 2차전지 지금부터 관심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썸네일에 뭐라고 했어요? 매도 버튼 뽑겠다고 했죠. 지금은 2차전지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시기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 번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데일리 급등주 무료 서비스, 지금 신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일단 받아보고, 일단 주말까지도 받긴 받을 거예요. 받을 건데 금요일에 수요 파악을 한번 하고 너무 많으면 인원 제한을 한번 걸어볼까 생각 중이긴 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신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한번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운영되냐면 매일 아침에 8시 반에서 한 9시 사이 이쯤에 시작을 할 거고요. 데일리 급등주만 문자로 발송드릴 거고, 제가 평소에 주저리 설명을 많이 해요. 어떤 종목 설명할 때.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트레이딩의 관점이기 때문에 단타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타점만 짚어드리고 밑에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간단하게만 단타 위주로 중요한 포인트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뭐 하루에 막 5종목, 10종목 이렇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대응하기 편하게 한 종목에서 한 2종목 정도만 시초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에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처럼 시장이 굉장히 부진할 때는 안 드릴 겁니다. 제가 마냥 막 종목 막 남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쉬어야 되는 타이밍에는 그냥 안 보내드리고 그냥 쉬고 가는 겁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오늘 시장도 뭔가 분위기가 좋아 보이고 트라이 볼 만한 재료가 있는 종목이 있다 하면은 그때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아마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은 네이버 설문 링크가 이렇게 딱 하나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요런 창이 하나 나올 겁니다. 보시면은 장선생 고급투자 구독자 라운지라고 해서 여기 2번이에요. 모닝 급등주 받기라고 되어 있죠.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모닝 급등주 받기 서비스인데 매일 아침에 급등 예상주 간단하게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간단한 투자 포인트만 짚어서 문자로 발송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원하는 서비스 클릭해서 모닝 급등주 받아보기 2번 클릭하시면 되는데, 지금 장선생이 매매 기법서 하나 만들어 드린 것도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같이 클릭을 하시면 되고, 나는 뭐 이것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2번만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연락처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출 눌러주시면 되고요. 일단 주말까지만 받아볼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지금 2차전지가 굉장히 섹터 분위기도 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 철강 부문에서도 사실
반덤핑 제소 때문에 투심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장기 평선 지금 부근에서 놀아주고 있는 상태고, 동국제강도 장기 평선에서 밑골이 달리면서 수급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고,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도 추세적으로 아주 괜찮죠. 그래서 철강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또한 철강이랑 이천지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